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은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아주 유명한 팝송 한 곡에 대한 겁니다. 단순히 추억의 옛날 노래가 아니에요. 이 곡이 어떻게 현대 자본주의, 그리고 우리 인간의 깊은 고독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지, 그 겹겹이 쌓인 진짜 의미를 한번 싹 벗겨내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 곡을 그냥 옛날 고전록 명곡이지 하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그 편견을 완전히 깨트려 드릴게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 노래에 숨겨진 진짜 무서운 의미 혹시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사실 이 곡은요, 근대 노동계급의 비극을 뼈저리게 담아낸 거대한 서사시에 가깝습니다. 자,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진 도입부 가사를 한번 볼까요? 뉴올리언스에 집이 하나 있지, 사람들은 그곳을 해 뜨는 집이라 부르네. 정말 익숙한 구절이죠. 이 짧은 두 줄이 앞으로 우리가 푹 빠져들게 될 깊고 어두운 심연의 배경을 아주 완벽하게 세팅해 줍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집이 사창가일까? 아니면 도박장이나 감옥일까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자료를 보면요, 그 모호함 자체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은 어떤 물리적인 건물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을 그야말로 갉아먹고 소모시켜버리는 근대 도시 그 자체, 즉 거대한 욕망의 덫을 상징한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 뜨는 집이라는 이름이 가진 엄청난 역설이에요. 보통 떠오르는 태양 하면 희망이나 새로운 시작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근대 문명이 약속했던 그 반짝이는 기회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무서운 덫으로 변해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노래 가사는 이 파멸의 덫 안에서 살아가는 도시 하층민의 모습을 정말 처절하게 그려냅니다. 그곳은 수많은 가난한 소년들을 파멸시켰고 신이시여 나 또한 그 중 하나입니다. 화자는 수많은 사람들의 파멸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그 끔찍한 운명 속에 갇혀버렸다는 걸 담담하게 인정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화자의 태도를 보세요. 전혀 분노하거나 세상 탓을 하며 변명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하게 체념할 뿐이죠. 자료에서도 강조하지만 이게 바로 블루스라는 장르의 진짜 본질입니다. 고래고래 소리치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랜 시간 삶의 무게와 고통에 짓눌려온 사람이 그 거대한 집단적 분개를 조용히 툭툭 내뱉듯 읊조리는 거예요. 자, 이제 시선을 거대한 도시에서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소우주로 훅 좁혀볼까요? 내 어머니는 재단사였고 내게 새 청바지를 지어주셨지. 내 아버지는 도박꾼이었네. 이 아주 짧은 두마디 안에 한 사람의 운명을 태어날 때부터 올가매는 계급의 현실이 소름 돋을 정도로 꽉 차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 청바지가 가진 역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요즘 우리한테 청바지는 젊음, 패션, 자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산업사회에서는 그냥 빼도 박도 못하는 최하층 노동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자는 세상에 태어나 응애 하고 우는 바로 그 순간부터 노동계급이라는 유니폼을 강제로 입고 세상에 던져진 겁니다. 이 가족이 무너져 내리는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훨씬 더 비극적이에요. 어머니는 살아남기 위해 뼈 빠지게 일만 해야 하고 아버지는 견디다 못해 도박으로 도피해버리죠. 그리고 아들은 그 끔찍한 운명을 그대로 물려받아 반복합니다. 어떤 과장된 멜로드라마 없이도 산업 자본주의에 완전히 짓눌려버린 한 가족의 현실을 뼈 때리게 보여주죠. 이렇게 무너진 가족의 이야기는 결국 자본주의적 욕망이라는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철학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유일하게 만족하는 순간은 이기는 카드를 쥐었을 때뿐이지. 이 한 구절이 품고 있는 의미,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 대목에서 분석 자료는 정말 탁월한 통찰을 보여주는데요. 19세기 도박꾼이 카드를 질 때 느끼는 짜릿함과 오늘날 우리가 성공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 갈망이 정확하게 평행이론을 이룬다는 겁니다. 승리의 쾌감은 아주 잠깐이죠. 우리는 쉴 새 없이 다음 자극을 찾고 끝없이 소비하지만 그 치열한 레이스 끝에 남는 건 결국 텅 빈 공허함 뿐이니까요. 노래가 클라이맥스로 치달으면서 이제 화자는 자기 자신의 슬픈 과거를 돌아보는 걸 넘어섭니다. 오 어머니, 당신의 아이들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한 짓을 똑같이 하지 말라고.
자신은 이미 완전히 망가졌다고 체념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해 뼈아피고 씁쓸한 경고를 날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이 곡이 진짜 비극적인 이유는 한 개인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뼈아픈 실패가 그대로 아들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또다시 그 다음 누군가의 아이가 그 똑같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나들며 끝없이 반복되는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악순환의 굴레인 셈이죠. 이런 경고 속에서 해 뜨는 집에서 죄와 비참함 속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외치는 구절이 나옵니다. 원문 자료를 보면 여기서 죄와 비참함이 미국 남부 개신교 문화에 깊이 뿌리내린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게 그냥 종교적인 뜻으로만 쓰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어요. 이 노래는 우리한테 착하게 살아라 하고 도덕적인 설교를 늘어놓는 게 아니에요. 끔찍한 가난, 노동의 피로감, 그리고 삭막한 도시에서의 고립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자기 파괴의 길로 내모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철저하게 거대한 시스템, 즉 구조가 만들어낸 비극이라는 걸 아주 냉정하게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걷잡을 수 없는 몰락의 마침표를 찍는 가장 소름 돋는 가사가 등장합니다. 나는 뉴올리언스로 돌아가네. 그 족쇄를 차기 위해. 와, 이 대목은 정말 실존주의 철학의 정수를 그대로 찌르지 않나요? 여기서 말하는 족쇄는 결국 사회가 강제로 채워버린 가난과 계급, 그리고 멈출 수 없는 욕망의 굴레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화자가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으면서도 스스로 다시 그 감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갑니다. 엄청난 실존적 자기인식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돌려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한번 볼까요? 분석 자료는 이 수백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놀랍게도 지금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꼬집습니다. 밤낮 없이 우리를 잡아두는 알고리즘,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소셜미디어, 끝을 모르는 과소비와 숨막히는 강박적인 경쟁,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바뀌었을 뿐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해뜨는 집은 오늘날에도 아주 활짝 문을 열고 성황리에 영업 중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해 뜨는 집의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가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화려해 보이는 어떤 욕망의 집 안에 스스로 갇혀 매일매일 나 자신을 소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이 반복되고 있는 인간 욕망의 굴레, 우리가 여전히 갇혀 살아가고 있는 이 슬픈 현대의 비가를 꼭 한번 천천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